이 바이든 정부 이후에 북한도 좀 움직이고 그 바이든 정부에는 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일본과 우리나라도 방문하고 또 중국도 북한과의 움직임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 조율기와 탐색기에 들어갔던 부분들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 소장님. 일단 그 몇 가지 일들이 진행이 됐죠. 미국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11개 이슈를 정리를 해가지고 한 3개월 이상 논의를 해서 이 북한 정책을 얼추 마무리 지었고 내주에 이제 이 한일 그 미국의 이제 그 백악관 이 설리반 보좌관에 해당되는 정책실장이나 일본의 뭐라고 할까요? 국가안보 담당관을 저기 백악관으로 불러가지고 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최종 조율된 입장을 통보하고 조율하자는 건데 그 전에 이제 그 간을 보기 위해서 블링컨 이제 오스틴 국무국방이 왔다 갔고요. 또 앵커리지에서 또 그 이 중국의 양제초와 지난 회담이 있었죠. 지난 주말에요. 그런데 이제 그 회담 결과 미국, EU 등이 미국의 동맹국과 EU 등이 한 통속이 되어서 중국과 지금 러시아, 북한 등의 인권 문제를 규탄하고 유엔에 지금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지금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거기에 이제 강제 수용소하고 새로 추가된 게 국군 포럼 문제가 이제 됐다 이렇게까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존 햄리 CSIS 소장이 이제 내놓은 어떤 대안을 보면 한국이 지나치게 지금 중국을 의식해서 모호한 전략으로 국가적 손실을 자초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조셉 나이 하버드 대학 교수를 통해 가지고 발표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이 지금 이 내부에서 문정권이 레임덕에 빠져드는 속에서 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뭐 자기가 이야기하는 계획이나 문정권의 대북 어떤 이 관계 진전은 저는 이제는 4.7 보선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물 건너갔다. 현실을 이제 냉철하게 봐야 되죠. 그러면 물 건너갔다면 이제 당분간 미국하고 관계를 자극하지 않고 마무리를 잘해가는 그런 어떤 쪽에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데 만약에 한국이 계속 미국에게 어긋나서 약한 고리가 되어서 미국의 동맹에 친중적이거나 친북적인 입장을 표명해 간다 그러면 아마 한국이 이 미국의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될 때 이 금융적인 부분에서 위기를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어제도 금융감독원이 돈 빌려주지 말라고 은행마다 다 불러가 조졌대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아마 이 금융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어떤 압박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이제 문정권이 더 일을 벌이지 말고요. 그냥 이 선에서 북한하고 문제를 마무리하는 것이 그나마 현명한 일이고 벌릴래야 벌릴 동력이나 힘이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국제 정세의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냥 내가 이해하는 바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자리에다가 몇 차례 이야기가 되었던 거고 좀 길게 보면은 미국의 대북한 전략은 이미 이명박 정권 때 끝이 거슬러 올라가서 이미 결정에 나 있었습니다. 최대한 압박, 봉쇄를 해서 북한을 고립시켜서 협상으로 끌어내려고 했었던 거고 저는 이 자담에 대고 그거를 레슬링으로 이야기하면 헤드락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헤드락을 걸어서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데 다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문재인 정부가 헤드락으로 북한이 힘이 빠졌을 때 이후 어떤 남북관계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뭐 그런 걸 감안했는지 한 번 더 협상을 해보겠다. 중재를 하겠다고 하니 미국 입장에서는 당사국이기도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은 다르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협상을 할 것 같다라고 설득을 시킨 한 번 역할을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건 무산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산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 헤드락의 효과가 어느 정도였냐? 이것도 제가 옛날 이야기했습니다. 북한 체제가 유지하려면 적어도 평양 시민, 노동당 당원, 이 군인들은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 헤드락이 오래 지속이 되면서 이제는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도 대단히 어렵게 됐다. 더더욱이나 코로나 사건 그리고 저기 문재인 정권 초기에 저 핵실험을 ICBM까지 발사하는 과정에도 더 봉쇄가 강화되고 코로나까지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는 핵심 지지층도 먹고 살리기가 어려운 지경이 됐다. 뭐 다른 쪽 이야기해 보니 북한은 그 정권 경제를 담당하는 것이 39호실인데 경제의 뭐 약 60%를 담당한다고 하는데 39호실에 소속이 되어 있는 그 기업들이 90% 이상이 거의 지금 도산이 됐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트럼프 선거 직전에 북한인하고 그 남북 북미 간 협상에 대해서 그래도 북한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희망적인 전망을 했던 게 버티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그랬죠. 근데 어찌됐든 협상이 안 나왔고 바이든 정부에 들어섰습니다. 근데 바이든 정부에서는 전혀 다른 관계로 지금 이 북미 관계를 이해를 합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북한이 ICBM까지 만들고 핵까지 만들고 또 공공연하게 본토 공격을 이야기하는 순간 이제는 북한 문제는 남북 문제하고는 별건으로 북미 간의 직접적 위협으로 본다는 거죠. 그 순간 이제는 모든 군사작전이나 북한에 대한 대응 전략은 직접 들어갑니다. 중국도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중국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직접 이제는 들어가고 남한은 한반도 내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남한이 당사자이지만 북중 간의 문제로 가면은 남한도 당사자가 아니에요.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이 정책적 방향을 정리를 하고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지금 내가 우려하는 거는 이 상황에서 뭐 우리 정부의 그 의도는 내가 이해를 해요. 전자권이 없는 국가가 어디 있느냐. 전자권을 확보를 하면서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을 하겠다는 차원에다가 올해만 해도 60조라는 러시아를 뛰어넘는 국방 예산을 투입해서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게 아마 우리나라의 운명권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내가 이해는 하는데 문제는 이 전자권이라는 것이 한반도 전쟁일 때는 유효한데 북미 간의 대립대에서는 이 한반도 내 전자권은 유명무실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한반도 상황이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더더욱이나 이런 상황에 두고 한반도 문제에 관련해서 이 핵과 탄도미사일까지 만든 이 북한에 대해서 위협에 대해서 공동적으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게 미국뿐만 아니고 일본, 중국, 러시아까지도 지금 이해관계가 일치를 하니 이네들이 사자가 한국을 배제를 시켜놓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릴 가능성도 배제를 못한다. 그래서 이 지금 한반도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좀 각성을 하고 제대로 보고 봐야 될 문제다. 나는 뭐 그 이상 나도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잘 못하겠습니다. 미국하고 러시아, 일본과 같은 대북에 대한 조율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워낙 코너에 몰리는 상황에서 북한이 직접적으로 핵과 미사일을 갖고서 미국을 위협을 하니까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흥정을 할 수 있죠. 북한이 어떤 그 미국에 대한 핵 위협, ICBM 위협을 해소를 시켜주면서 미중 간의 어떤 협상용으로 그걸 쓸 수가 있죠.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은 북한 문제를 레버리지로 쓸 수 있는 지금 단계까지 중국이 궁색한 처지까지 왔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장 교수님. 예, 뭐 지금 그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상당히 그러니까 이 지금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어떻게 보면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일종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고 있다. 과거 이 트럼프 행정부가 탑다운 방식을 했다고 한다면 이 말 그대로 지금 이제 바로업 식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이 뭔가 돌파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나름대로는 북한하고 지금 마크 접촉을 통해 가지려고 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나설 생각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골든 타임이 지금 없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과정에서 북한의 핵 능력만 커질 경우에는 이것이 나중에 어떤 식의 또 이런 또 상당히 긴장 국면으로 나타날지 모르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들었으면 상당히 뭐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조금 개선될 거라고 봤지만 그거 전혀 그렇지가 않다. 미중 대결 구도가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가 오히려 대중 포위 구도를 더 강화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한국의 선택의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 분명히 이건 바뀔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미국 우선주의인데 미국 우선주의가 바뀐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예를 들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있어서 뭐 무리한 요구,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돈을 대라는 건 아니지만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를 달래기 위해서 그때 130%인가요? 그 부분을 했던 부분을 깎아주지도 않고 그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5년 지나면은 내나 그대로 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 우선주의 하나 그대로 변하고 있다. 그리고 또 미국 우선주의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백신 부분입니다. 미국이 지금 백신을 엄청나게 확보했잖아요. 지금 아마 엄청나게 남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단 하나도 지금 수출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행정부도 상당히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미국민들의 그런 필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일종의 외교적인 이 운신의 폭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 한반도 문제도 그대로 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조를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이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많이 흔들렸다고 생각하는 한미동맹 부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의 부분인데, 이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뭐 비핵화 문제겠죠.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미국하고 북한이 접촉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을 때 과연 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물 밑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전혀 밝혀지지고 않고 있는데, 저는 뭔가 이런 상황에서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한미동맹과 관련해서 앞서 홍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전시작전 통제권을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돌리기로 하니까 전환하기로 했는데 이게 아마 무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무산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안보 주권을 어떻게 갖고 오는 것이 이 지금 정부의 상당히 국방개혁의 가장 중요한 그 중에 하나였는데, 이것이 무산됐을 경우에 향후 가면 어떤 방안을 갖고 갈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북한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지금 상당히 또 많은 이 대미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저께 신문에 나왔던 창린도, 서해 창린도에 지금 대형 포대를 지금 구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예를 들면 지금 9.19 군사 합의를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 위반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 당국이 전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김여정 같은 경우는 지금 컴퓨터 시뮬레이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강하게 치고 나오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언제까지 문재인 정부가 침묵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과연 국민들의 정서, 더 나아가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상당히 해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한미동맹 플러스가 결국은 한미일이 어떤 식으로 기존의 공조체제를 다시 복원하는 문제인데, 지금 뭐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의 이 공조를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도 상당히 그 이전의 대일 정책에서 상당히 유화 국면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스가 총리가 전혀 그렇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올림픽을 어떤 식으로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동계 올림픽에도 뭐 이렇게 외국 하계 올림픽, 하계 올림픽에도 동경, 받지 않겠다. 근데 받지 않는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남북 단일팀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일종 평화 화합의 뭐 그런 식으로 간다든지, 그리고 또 대통령이 직접 일본을 방문해서 정상들이 왜 하면 이웃 나라들 가지 않습니까? 가서 축하해주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처럼 그런데. 제 같은 경우는 박지원 전 의원이 국정원장을 되면서 예를 들면은
노무현 정부가 2007년 진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14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네. 그때 뭐 사람들이 깜짝 놀랐었는데 저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박지원 장관이 그 1차 이렇게 6.15 정상회담 때 주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또 관계했던 분들이 다 또 있고, 예, 그리고 본인이 그 이후에 2차 정상회담과 지금 또 이번에 3차 정상회담 그때도 많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일을 지금 국내 정치는 아예 손 떼고 주로 대북과 이 외교 부분에 전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좀 어떤 이 국민들한테 우리 역사에 한양한 성과가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지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현재의 이 정도의 평화 유지되는 것도 이렇게 제대로 꾸려가는 게 아닌가, 뭐 이럴 정도로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저는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전통적인 패권주의 시절의 어떤 외교 정책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지금 이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기본 골반으로 잡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지금 이게서도 미국이 항상 북한이나 이런 문제 이야기할 때 먼저 인권을 이야기했잖아요. 인권이라는 약한 고리를 갖다가 이렇게 공격하면서 어떤 전체적인 전선을 갖다가 강화시켰고 이런 건데, 지금 현재도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단 유엔의 그 북한 인권 결의안에 공동 제안자로 이렇게 미국은 당연히 요구하겠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또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지금 북한은 이 미국 및 어떤 유엔 제재에 그나마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좀 그게 다소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중국에 의한 어떤 도움, 중국이 여러 가지 이 식량뿐만 아니라 물자에서도 막대한 이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미중 관계는 더 악화되면 악화됐지 이게 달라질 게 없다고 본다면은 그 부분에서 서로가 미국은 일본과 함께 우리나라의 중국과의 관계에서 전선을 요구할 것이고,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하고 서로 간에 어떤 구두 친서도 주고받으면서 어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신냉전 체제로서의 회귀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그러면서 이 김여정 이렇게 부부장의 발언이 어쨌든 지금 대남 관계를 총괄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상당히 따뜻한 봄날 돌아오기 어렵다. 이게 전쟁의 삶을 위기의 삶으로 선택했다. 이런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 우려를 갖다가 지금 예측할 수 있는 건데, 실제로 북핵의 해법은 저는 왕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이 좀 그 시기를 놓쳤지 않나 이 생각을 드는데, 우리가 개성공단이나 이 금강산 관광에서 일정 정도 트럼프 그 시절에 뭔가 그거를 이렇게 돌파구를 해냈어야 됐지 않나. 지금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여러 가지로 어떤 돌파구를 모색하려고 그걸 하는 모양인데, 그게 지금 이 한미동맹의 선상에서 그게 북핵해법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이 이렇게 강고하게 꺼져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바이든 정부, 노련한 바이든 정부에 우리도 이제는 이 북핵 문제에 여러 연륜이 쌓인 분들이 외교와 정보 라인들의 전부 다 이 책임자로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정말 나라의 어떤 평화와 국민들의 불안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 정말 바텀업이라면 정말 이 밑에서부터 정말 치열하게 해나가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한미방위금에 대해서는 상당한 실망과 함께 좀 분노가 있었어요. 트럼프 할 때는 국민적 분노는 그냥 드러나섰지 않습니까? 이게 갑자기 5배로 요구를 하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 저 도둑놈이다. 까지 전부 다들 이야기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요구한 대로 130% 되는 모양이다. 기간도 1년이 그때 트럼프는 이야기했는데 5년으로 됐으니까 이거는 이 바이든 정부가 이 부분에서는 좀 동맹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구나 싶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 5년 기간이라 해놓고 5년 동안에 거의 트럼프가 요구했던 그런 5배의 금액을 하는 걸로 아예 명시화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연 실색했어. 야, 진짜 무서운 나라구나, 이 미국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들한테 이렇게 이 한미동맹의 허와시를 갖다가 다시금 우리 온 국민들이 이렇게 꿰뚫어 봐야 되지 않나 봅니다. 예, 지금 29분입니다. 오늘 3월 이 폴리 전국 자담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좀